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다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어떤 네. 분들 말씀하시고 이게 징계, 집행정지 이런 단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제가 네. 쉽게 풀자면은 그러니까 네. 법원이 판단을 내렸어요. 윤석열 총장이 다시 일을 하라고.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지난 징계위 심의 당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했을 때 출석한 위원은 제적 7명에서 간신히 절반은 넘는 4명. 윤 총장은 이 중 2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대상 위원들을 1명씩 내보낸 뒤 남은 3명이 번갈아 가며 기피 여부를 의결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얘들끼리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이 결과 만든 거 아니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면 됩니까? 절차까지 무효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아니 법원이 절차가 문제라고 판단을 했는데 본인 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절차적 이 문제를 따지면서 이 걸고 넘어갔잖아요. 이 절차적을 이렇게 막 그거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가르쳐 주세요. 박사님, 네, 박사님. 판사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판결은 무슨 뜻인가요? 절차적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절차적 문제가 아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이 징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럼 대통령한테 들이받게 된 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이슈가 되는 거를 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나는 이거 판결하기 힘들어. 그렇지만은 내가 내 직업이 판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날 보고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마라고 할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지원을 안 해줬어 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판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좋은 판결이 절차적 문제, 절차적 정당성,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절차적 문제, 이게 판사의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면 뺏기치기 한 건가요? 비껴치기. 비껴치기 한 건가요? 네. 당근이죠. 판사는 결코 화살이 본인에게 날라오는 판결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판사는 항상 이 본인이 덤태기 쓰지 않으면서 이 권력에서 본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기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결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따질 게 없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항상 누군가를 편들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하나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네.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지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도록 하는,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를 발작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막 아니 때려 인간이니까, 인간은 발작적이고 감정적인 게 인간이니까 그걸 문제로 한 거고. 댓글을 봐요. 댓글을 보면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잖아요. 대통령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뭘 하겠냐. 법원의 결정을 네, 존중한다.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검찰 이 자식들도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법원도 말 안 듣고 자기들 그거 하는데, 법원도 사실 권력을 웃기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듣는 거구나, 소위 말해서 수구 반동 세력이구나를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쓱 나셨어요? 성을 낳는데 일단은 국민께 불평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사과. 한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 인사권자
쪽팔리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음. 그런데 당장 지금 검찰하고도 싸우는데 허걱대고 있는데 법원까지 법원까지- 적으로 만들면 아, 지금 전선이 길어지죠. 안 그래도 김경수 재판 있고 지금 걸린 게 한두 개 아닌데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성찰하는 계길 이렇게 할 때 야 검찰 반성해. 법원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괜히 검찰한테 가서 반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 기득권 보호하기 위한 판결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 지금 법원이 자기 기득권 보호하기 내리는 판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판결이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저분 저렇게 댓글 달으면 날 보고 웃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 차질 없애야지. 이거는 법원한테 야 지금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 개혁하는 거는 법무부하고 검찰 관계고 검찰하고 수사권 개혁이지 너희들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괜히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지금 문제 일으키지 마. 이거를 시내로 하듯이 시내로는 말씀은 안 되죠. 네. 돌려서 지금 마지막 경고를 법원한테 준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던 게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이 국면을 과연 수습할 수 있을까요? 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를 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됐거나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가게 만들지는 않았죠. 이 상황까지 안 왔겠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멘붕이 여당보다 더욱 심해 보이는 거는 본인의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네. 그런데 박사님, 착한 문 대통령의 마음 지금은 어떤 마음? 이분 되게 웃기네요. 대통령을 멘붕 상태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 네.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아주 돌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윤 총장 사표를 받으면 윤 총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배려심, 그렇죠. 따뜻함. 그럼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왜 하면 좋냐. 그러면 이 추 장관이 윤 총장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그랬더니 지가 잘 처리해주기는커녕 지가 추풍낙엽이 됐네. 그래서 겨울에 그 날려버린 추풍낙엽이 얼어버리는 상황일 때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장관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장관이 있었으면 벌써 내가 임명을 그렇죠. 했죠. 황 박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문 대통령님 저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저 말을 들으실 분도 아니시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가장 여기에서 윤 총장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니도 참 이 공직자로서 쪽팔리지 않냐. 무엇보다도 내 체면이 내 권위와 위신이 이 나라 대통령 완전히 개쪽 만들고 네가 지금 검찰공화국이 되고 지금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보다 더 높은 또는 더 권위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너한테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최고의 이 죄라는 생각은 안 드니? 그래서 법률적으로 명시된 죄는 아니지만은 이 국가 최고 원수를 능멸한 죄, 국가 최고 원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든 죄, 이거는 법률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어떤 징계를 받아도 가장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죄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니? 라는 질문만 던지면 윤석열 같은 분은 이런 인정에 담겨져 있는 호소를 하면은 그러면 당장 그런 훈수는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맞아.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존재감을 이렇게 그거 했으니까 오늘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요. 조직에 충성하신다고 했잖아. 그 조직보다 더 큰 대한민국에 미국이라는- 충성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겁박 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거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같이 점심 하시면서 저녁 하시면서 우리 막걸리도 한 잔 주시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우리 문 대통령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그런 거 하실 분일까요, 아닐까요? 식사 별로 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은 본인 측근들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윤 총장 빨리 식사 한번 하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위로하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지금 하극상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통령의 대통령을 권위를- 지금 개쪽으로 만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그러네요. 검찰총장 밑바닥에 된 이 희한한 상황, 이게 말이 되냐? 이걸로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끝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비서실장이나 참모가 해야 되는데 그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은 죽어도 이거를 문 대통령한테 전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착한 문 대통령의 안타까움이겠네요. 방금 박사님 문둥이가 그걸 알았다면 문둥이 문통. 문통이에요? 네. 난 또 경상도 말로 문둥이라고 이야기한 데 있지만 아니 문통. 예, 그런데요. 네. 근데 방금 박사님이 그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면 윤석열이 분명히 듣고 사표를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을 듣고 능욕하는 거는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진짜 문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윤석열 같은 저도 휴먼이라 조금 이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예. 진짜 당장 그 앞에서라도 사표를 쓰고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 사건이 끝날 수가 있을 텐데 참 이거를 아니 근데 이 문둥이 경상도 말로 문디 같은 놈이 그게 꼭 욕이 아니라 저 남다른 녀석, 저 희한한 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디 같은 놈이 옆에만 있었으면 그 이야기를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그냥 눈치만 보고 뭔가 지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이것만 쫓는 인간들 있고 문디 같은 놈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디는 윤석열이다. 그래, 문디 같은 윤석열은 문디처럼 대우를 해줘야지. 그거를 지금 그렇게 못난 좀 특별한 사람이 잘 에휴. 보듬고 끌고 가든지 아니면 뭐라고 따끔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뭘 끌고 가고 뭘 따끔하게 해줘요. 그냥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개쪽을 팔게 하는 이런 이거를 진짜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 나라 꼴이 이래가 말이 되겠냐. 그래서 네가 참 그동안 욕받고 경상도 말로 이 문디야 네가 욕받은데 그래 니도 억울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인명권자인 나를 이렇게 네가 개쪽 풀리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니나 내나 이 법으로 가지고 인간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데 네가 나중에 변호사로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부터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되면 야 검찰이라는 조직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냐 이 질문을 할 때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안 해도 맞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10월 16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